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동남아 시리즈를 하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SEA라는 회사가 한번 좀 관심을 좀 갖게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쿠팡이 상장하면서 이커머스, 그것도 미국이 아닌 곳의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고영규 교수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서 좀 평가들은 좀 어땠어요? 좀 약간 개그맨스럽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대로 얘기하면 또 좀 재밌게 들어주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주 불러주세요. 예. 미래성장시장 아시안이라는 책이 이제 고영규 교수님 책입니다. 표지는 굉장히 그 딱딱한 느낌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동남아 시장에 대해서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송하기 앞서서 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좀 감사합니다. 책 소개 잠깐 좀 해주시고서 다음 얘기하시죠. 예,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신남방 지역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 동남아 지역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한 기업의 관심, 또 소비자의 관심,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예. 그 전반적으로 경제라든가 실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뭐 어떻게 미치고 있고 어떤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이 별로 없어서 예. 동남아에 체류하면서 영혼을 갈아서 쓴 책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이 책에 다양한 보면, 사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경제 변화, 뭐 사회적인 변화, 예. 그리고 요즘 트렌드, 그리고 9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고 마켓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예, 자세히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책 보면은 한국 기업들 얘기 나오는데, 야, 한국에 있던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어? 라고 하는 거 되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오늘 시간에는 아니지만 나중에 그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에서 어떤 활약을 보이고 있는지에 관한 얘기도 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쿠팡 상장 보면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재밌게 보셨어요? 예, 쿠팡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 이커머스 선수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도 뭐 어떤 대단한 이커머스 기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리바바 같은 회사가 있다고 하고, 예. 한국에도 있고, 그럼 동남아에도 이미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기업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SAC가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대표 선수인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이커머스 기업이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고 시장 반응이 어떤지 좀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생각해보면은 쿠팡은 4천만, 5천만 국민이 있는 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커머스 회사고, 네. 사실 SEA는 이제 동남아 전체를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구매력 측면에서는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잠재 성장 가능성을 보면 오히려 SEA가 더 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짚어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SE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장을 커버하는 지역 자체는 국가 수로 보면은 쿠팡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남아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또 대만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소비자 숫자, 예. 가능한 소비자 숫자의 규모 사이즈부터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소비자 개인당 구매하는 구매력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 차이들이 밸류에이션에 또 반영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CA 같은 경우는 사실 대표적인 이커머스 기업이기도 하지만 그 예. 안에 다른 두 개의 또 다른 비즈니스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 그리고 게임, 그러니까 컨텐츠 앤 게임, 그리고 디지털 페이먼트. 이게 다 뭉쳐졌을 때 하나의 어떤 강력한 플랫폼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밸류에이션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쿠팡도 이커머스 회사지만 거기에 뭐 예. 최근에는 뭐 OTT도 한다 그러고 예, 예. 거기에 쿠팡페이 같은 것도 하려고 하는 예. 것 같은데 사실 그 C 같은 경우는 원래 그거를 하면서 예. 이커머스를 같이 하던 회사인 거잖아요. 예. CEA는 원래 시작부터 사실은 이제 가레나라는 게임 예. 퍼블리셔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이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을 하나 런칭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 이제 스튜디오에서 개발을 해서 내놓은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이 엄청나게 메가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단지 동남아에서만 유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가레나라는 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영역들로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CEA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투자자이자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던 기업이 텐센트예요. 예, 예.
그러니까 텐센트가 주주이기도 하고 그래서 텐센트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의 텐센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쇼피가 성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C의 이커머스 기업이 쇼피잖아요. 예. 이 쇼피가 성장하면서 지금은 어떤 형태가 되었느냐? 텐센트와 아마존을 합친 어떤 그런 형태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디지털 경제의 플레이어로 자기를 매김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때 방송에 댓글로 그 쇼피가 1등 아니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같은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CEA라고 이제 상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가격을 찾아보거나 회사를 찾아볼 때는 뭐 CEA, 리미티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 안에 대표적인 각각의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회사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가지고 있는 가레나,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고 볼 수 있는 가레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커머스인 쇼피. 예, 그 다음에 C머니라고 해서 이제 디지털 페이먼트. 근데 이 디지털 페이먼트도 이제 단순히 지급 결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뱅킹 라이선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파이낸셜 분야 섹터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이고요. 지금, 여러 그 상장을 통해서 이제 조달된 자금, 그리고 뭐 주식 발행을 통해서 또 다르게 조달된 자금들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쿠팡 상장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랬던 게, 와, 저렇게 기업 가치를 높게 받는 거야? 이게 한 보통 뭐 한 30조, 20조 얘기 나오다가, 야, 50조랜다! 그러면서 다 놀래가지고, 야, 무슨 그게 50조야 그랬는데, 상장하자마자 그게 또 엄청나게 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C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시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상장한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거의 한 2000%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이 두 회사의 어떤 가격을 볼 때는 좀 어떤 부분들이 좀 인상적이셨어요? 일단 그 CEA 같은 경우는 2017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실 반향이 있긴 있었지만 지금같이 폭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고 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이커머스가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CEA 같은 경우는 그럼 지금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적자를 보이고 있잖아요. 엄청난 적자를 갖고 있는데 CEA 같은 경우도 쇼피 자체는 적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페이먼트하고 그다음에 게임을 가지고 있는 가레나는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정적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더욱더 그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쿠팡이 지금 상장하자마자 1000억 달러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100조입니다, 100조. 그런데 CEA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200달러를 넘어섰어요. 쿠팡보다는 조금 크네요. 그런데 매출로 보면 쿠팡의 매출이 훨씬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유저들, 소비자들을 갖고 있는데 구매 단가가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단순 매출액으로만 해서 보면 쿠팡보다 CEA가 훨씬 작은 기업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가격, 그 시가총액은 좀 더 크죠? 이제 쿠팡이 이제 막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받아서 가격이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막 상장한 상태에서만 비교를 하자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커온 CEA의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쿠팡보다는 살짝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쿠팡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쿠팡보다 가격은 그러니까 매출은 좀 더 작은 C가 시가총액은 더 위에 있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C는 다른 사업 포트폴리오 게임이라든지 페이먼트가 훨씬 안정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쪽에서는 C가 좀 더 나은 측면이 있다는 거죠. 사실 그 아마존이 많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망쳐놓은 것 같아요. 아마존도 이커머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돈을 못 벌었지만 아마존 앱 서비스라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가 또 돈을 벌면서 야, 여기에 성장성과 여기에 안정성을 더해보면 야, 이게 진짜 도대체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과연 넘어설 수 있는 경쟁자가 마켓에서 쉽게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쇼피 같은 경우도 이제 C를 보면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줄 수 있을 만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아세안 각국에 다 앱으로서 방문자 수나 그다음에 그 구매 사이즈를 보면 CE가 이제는 아세안 전체에서 동남아 시장 전체에서 1등 커머스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쿠팡하고 차이인 것 같아요. 쿠팡의 약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쿠팡을 아마존하고 비교를 뭐 하기는 아직 거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구조적인 차이를 보면은 사실 쿠팡은
한국에서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C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서도 이미 하고 있고 이런 예. 확장성적인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눈여겨볼 포인트들이 아직까지 많은가 봐요. 예,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1인당 구매 단가라든 게 예. 전체 소비하는 금액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쇼피가. 예, 예. 아무래도 쿠팡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금액에 비하면 좀 낮은 편이었는데 작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소비자들이 들어오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장바구니에 담는 물건의 수가 늘어나고 거래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2년 전, 2019년, 2018년에 그 C의 전체 매출액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예.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 데다가 예.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레나에서 프리파이어라는 게임을 내놨는데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남미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와, 남미는 문화권 자체가 굉장히 다른데. 예. 근데 거기도 굉장한 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가레나가 그런 해외에서의 매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쇼피가 이미 이 이머징 마켓에서의 이커머스 경험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동남아에서. 예. 그래서 다음 타겟으로 남미를 노렸습니다. 야, 남미. 예. 그래서 지금 일단 멕시코에서 시험 테스트를 해서 지금 런칭을 한 상태고요. 이커머스 쪽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로 진출한다고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와, 그게 사실 남미는 그 오히려 아메리카 지역 쪽이어갖고 미국 기업들이 좀 많이 진출해 있는 비즈니스 영역인데 이게 그 문화권으로 보면은 아메리카에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경제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아세안이랑 비슷한 점이 있으면 정말 C가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은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이제 지역적 확장을 더 하기에는 이제 아니면 뭐 인도를 간다든지, 뭐 중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옵션이 있었을 때, 그 CE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자기들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경험치가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살려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게임 때문에 이미 익숙해진 소비자들이 있는 곳으로 진출하려는 그런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국가들의 특징이 뭐 지금 당장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선진국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같이 올라가게 될 거고 야,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가 쿠팡도 쿠팡이지만 사실 C의 주가 차트를 보면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이게 이제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CEA가 들어있는 그런 디지털 이코노미에 관계된 기업들이 대체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주들이 약간 떨어지는 데에서 하락하는 데에서 같이 묻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약간 최근에 하락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길게 본다면 역시 굉장한 성장성을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은 진짜 지금 사실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기도 하긴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아직 연초잖아요. 그러면 올해의 전망은 좀 어때요? 일단 올해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작년의 실적을 한번 좀 더듬어 보자면 작년에 각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쇼피 같은 경우는 3개의 사업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3개의 사업 영역이 모두 다 엄청난 성장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전체 매출을 보자면 거의 100%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고 보시면 돼요. 성장이 100%라고요? 와, 그럼 주가가 올라도 성장이 따라가 주면서 밸류에이션이 또 낮아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좀 있겠네요. 야, 그러면 진짜 이 쿠팡, 그러니까 이게 또 저희가 무슨 종목 추천하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지역별로 이커머스의 대장들이 있다 보니까 딱 그 시장에서 정말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거 어떻게 이 기업들을 평가해야지라고 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해외에 있는 비슷한 성격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보면서 뭐 쿠팡도 보고 SEA도 보고 아마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비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치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는 포인트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일단 2019년 대비 2020년에 거의 100%의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이 성장의 가능성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과연 올해는 얼마나 더 성장을 할 것이냐. 예, 예. 그러니까 이 자체로 성장이 멈추면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그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맞아요. 높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미 많은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왔고, 예, 새로운 예. 소비자들이 들어왔고, 이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이 추세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올해 거의 이커머스 분야에서만 2배 정도의 성장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이 얼만큼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예, 예. 어쨌든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쿠팡을 본다면 이게 과연 오버밸류에이션이냐 아니면 마켓이 다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야 이제 OTT를 시작했고, 예, 예. OTT가 아직 강한 건 아니잖아요, 예, 쿠팡이. 그런데 매출을 저 정도 가지고 있는 쿠팡의 밸류에이션이 C를 비교해서 볼 때 정말 그냥 높기만 한 것이냐, 과도한 밸류에이션이냐, 또 그런 점에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진짜 여기가 정말 그 춘추전국 시대 같아요. 네이버도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면서 신세계랑 지분 예. 교환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뭐 어디에 또 이커머스 회사 뭐 이베이를 인수를 한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이커머스가 우리한테는 너무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이 예.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뭔가 협정 연행이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정말 올해 이커머스 시장도 한국뿐 아니라 예. 아시아뿐 아니라 예. 미국뿐 아니라 남미뿐 전 아니라 세계에서. 전 세계가 한번 지켜볼 만한 좀 재미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합종 연행들이 이제 다른 방식으로 동남아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쇼피의 경쟁자였던 예. 그 1등 이커머스가 라자다였거든요. 예, 예. 근데 라자다는 누가 인수했냐면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쇼피에 많은 투자를 한 쪽은 텐센트거든요. 텐센트죠. 예. 예. 그리고 라자다가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 시장에서 쇼피한테 치이다 보니까 예, 예. 딜리버리 부분에서 예. 그랩과 또 손을 잡았습니다. 베트남에서만. 아, 그래.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페이먼트들이 예를 들면 쇼피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라자다하고 손을 잡기도 하고 또 그랩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은 한국 같으면 각각의 분야의 강자들이 아주 존재하는 거예요. 예, 예를 예. 들면 뭐 포털 같으면 네이버가 있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뭐 페이먼트 같으면 뭐 카카오페이가 있고, 예. 뭐 이렇게 기존의 사업자들이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잡는 게임이라면 예. 쇼피나 그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전부 다 페이먼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그런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아세안의 올 한 해 그런 어떤 식의 얼라이언스가 일어나고 또 어디서 새로운 공룡 같은 기업이 탄생할지 좀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등 기업만 보다 보면은 뭐 아마존을 보거나 그러면 이미 밸류에이션 많이 높아져 있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아세안 시장 얘기했을 때 꼭 이걸 아세안으로만 볼 건 아니잖아요. 이거 네. 시작을 주식 거래를 하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미국에 선정돼 있으니까 다 네. 같이 그럼 미국 시장에서 정말 각기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주식 거래되고 있는 쿠팡, 예. SEA, 아마존 이런 이커머스 회사들의 어떤 합종 연행들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들 이런 부분들도 정말 흥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이커머스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아세안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 그랩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